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께 그래도 또 큰 거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 그런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큰 거요. 조금 소소한 재미가 최근에 좀 있었다면 네. 오늘은 대작으로 한번 갑니다. 대작. 네, 어떤 책이죠? 어떤 대작이죠? 사실 중국 4대 기서, 4대 소설의 하나로 꼽히고 판타지 소설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죠. 네. 바로 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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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오공. 네. 네, 손오공. 뭐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제 변형된 컨텐츠가 많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나라라 슈퍼보드. 맞아요. 치키치카치카 치키치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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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그리고 손오공, 뭐 무천도사 나오고 부르마도 나오고. 하긴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파생된 걸로 따지면 삼국지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크겠네 서유기가. 그래서 이 서유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서양의 그 판타지에 정점이 있다고 하는 반지의 제왕 있지 않습니까? 네? 절대 반지 이런 데도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죠. 서유기가요? 네. 연관성 없어 보이는데. 서유기랑 손오공. 서유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험담, 요괴를 대치하는 이야기들 네.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한 상상력의 그 최첨단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모든 상상력의 최고봉을 그래요? 볼 수가 있죠. 그 실제로 서유기 같은 경우가 중국이 원나라 명나라 거치면서 이제 그런 4대 소설들이 보통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유 같은 경우도 이제 장해 소설 해가지고 그러니까 1회, 2회, 100회 우리 예전에 금병미 할 때도 장해 소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구성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서유 같은 경우는 이제 81가지의 그 삼장법사의 순환, 모험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장대한 거죠. 네. 삼장법사가 제자들을 데리고 저 머나먼 서역 천축국의 영치산에 석가 열애에 가가지고 대승불교 경전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화랄까 여러 가지 일종의 영웅담들의 특징하면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죠.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근데 돌아올 때 뭔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예전에 한번 저희들 다뤘습니다만 그 오지 마법사라고 다뤘지 않습니까? 오지 마법사도 그렇고 또 우리 그 유명했던 소설 있죠. 연금술사. 간절히 기원하면 우주가. 네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하고 다 일맥상통해요. 사실 보물은 다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근데 그 보물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데 그거를 그 보물을 얻으려면 떠나지 않으면 보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연금술사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주인공이죠. 산티아고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고생을 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뭐 보물 없죠. 근데 거기서 지키는 무슨 군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도 어떤 꿈을 꿨는데 거기에 보물이 묻어 있는 꿈을 꿨다. 그게 바로 자기 집 앞 마당에 보물이 있었잖아요. 네네. 바로 그런 거죠. 가 떠나지 않았으면 자기 집 앞에 보물이 숨어 있는지 묻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결국 이제 크게 보면 다 같이 연관되는 모험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쿵푸 팬더도 보면 쿵푸 결국 팬더? 네. 어마어마한 그 비기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요. 네.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네. 야, 근데 서유기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삼국지니 뭐 네. 초한지 이런 건 다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대표적인 애들은 읽어봤는데 서유기도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네. 서유기는 제가 안 읽어봤네요. 그 워낙 어릴 때부터 이제 손오공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듣다 그런가? 보니까 네. 그냥 안 읽어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 네네네. 실제로는 뭐 이 요괴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형적인 구조가 이렇거든요. 하나의 여행을 떠난다 이거죠. 목적지향에서 여행을 떠나면서 항상 이제 새로운 적수와 대결을 벌여서 또 이제 그 고난을 극복하고 또 나아간다. 네. 이런 구도니까 뭐 그냥 그 적수 자체는 이제 사실 반복되는 거죠. 구도는 딱 그거 하나고 그러니까 이제 등장인물도 같고 근데 이제 적만 계속 바뀌어지니까 요괴만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서유 같은 경우는 어느 편을 들춰봐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물론 큰 흐름은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나라 때 이게 완성이 된 소설인데 명나라 때 이제 사람들이 명나라 때 도시 경제가 많이 발전을 해요.
도시 경제가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충족되면 여가 생활을 이제 즐겨야 되잖아요. 네. 네. 자, 여가 생활을 즐겨야 되니까 문화와 오락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 송파 있지 않습니까? 네. 송파가 지금도 뭐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도 물산이 많이 집결하는 데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돈들이 움직이다 보면 그 송파에서 산대놀이라든지 그런 문화가 요구가 발전한단 말이죠. 뭔가 놀거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즐길거리가. 그러니까 이때 소설하고 희곡이 아주 번성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자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민중들이 읽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야기꾼이랄까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하려면 이거를 이 많은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한 해 한 해씩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나라 때 같은 경우가 원나라 때부터 이제 희곡이 나오고 명나라 때 이제 연극 이 서유기 같은 경우도 공연을 하면 밤새도록 했다고 하죠. 밤새도록. 그 정도 이게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부분을 떼어서 한다 하더라도 밤새도록 해야 됐고 그런 것들이 특히 서유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괴가 나오잖아요. 네. 요괴가 나오는데 어떤 요괴가 나오냐면 결국은 수면 인신이란 말이죠. 동물의 얼굴을 하고 사람의 몸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연극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사람 얼굴을 하고 동물 몸을 하면 이건 뭐 어떻게 그죠? 어떤 동물인지 알 수가 없는데 딱 얼굴을 이제 동물 얼굴을 붙이고 탈을 붙이고 가면을 붙이고 뭐 몸짓은 사람 쪽으로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이 서유기하고 맞아 떨어져 가지고 서유기 같은 경우가 아주 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근데 그렇게 밤새도록 얘기를 할 거면 사실 야한 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네. 이 얘기 보면.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유기를 바로 서유기의 비밀이라는 책을 일본의 나카노 미요코 교수가 썼는데 네. 이 서유기의 비밀에 보면 이 서유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교 이야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 당연히 당나라 때 실존했던 그 우리 현장 그 삼장 네. 삼장 법사 삼장 대당 법사. 세역기라는 책이 그 실제로 이제 천축국 인도에 가서 불경을 얻어온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그 불교가 우위라고 생각하잖아요. 석가예례가 또 손오공을 탁 까부는데 누르고. 근데 바로 이 나카노 교수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의 도교의 연단술이 아주 그 상징주의적으로 녹아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숨어 있다. 도교의 연단술? 네, 신선되는 기술이 숨어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명나라 때 이렇게 거치면서 당나라 때 사실은 도교가 엄청나게 융성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 노자 했습니다만 노자의 도덕경이 노자로 부릅니다만 성이 네. 본래 이씨예요. 네. 그러니까 당나라 만든 사람들 왕실의 성이 이씨잖아요. 당나라 그 바로 창건을 했던 이연 당고조가 이연이고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 이씨란 말이죠. 자기 조상이라 이거죠. 그 도교가 엄청나게 그 번성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도교의 어떤 비밀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도교의 비밀 같은 경우가 나중에는 그 도교는 결국 이제 불로불사하는 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섭취한단 말이죠. 그 서양으로 치면 연금술이고 네. 여기도 이제 연금술 연단술 하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이걸 금으로 바꾼다. 이게 납이나 구리 같은 것들 우리가 좀 공기 중에 산화하기 쉬운 금속을 비금속이라고 하잖아요. 비금속을 바로 금이나 은처럼 이런 금속을 바꾸는 뭐 요것에 초점이 있는 반면에 동양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도 당연히 납과 손이 중요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영약. 이 결국은 단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이게 사람이 불로불사 신선이 되는 게 핵심인데 그거 안 만들어지잖아요, 사실상. 진시황도 그 실패고. 네. 그러니까 요거를 비틀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성적인 걸로 비유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손오공은 기본적으로 납을 상징해요. 납. 납. 연금술, 연단술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납이거든요. 네. 납을 상징한단 말이죠. 남성을 상징하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금과 화를 상징해요. 오행에서 금과 화. 세금자 불화를 상징해요. 네네. 네. 그리고 저팔계 같은 경우는 바로 수원을 상징해요. 수원. 그러니까 수원이 참 이게 신비하잖아요. 액체 금속이란 말이죠. 네네. 네. 금속인데 흐른다. 옛날 사람들 생각에 금속이 가장 단단하고 가장 전기가 강하다고 보는데 이 수원은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적인 원리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저팔계는 이제
수와 목을 상징하죠. 물과 목을 상징하고 그 여성을 상징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뭐 갑자기 서로 대립되고 있잖아요. 반대되잖아요. 이럴 때 나오는 게 결국은 이제 사오정이거든요. 그 사오정은 토 두 개를 아래 위로 쓰잖아요. 토 두 개를 아래 쓰면 규자가 돼요. 네. 그 규자를 그래서 서유계에는 사오정을 도규라는 말로 부른단 말이죠. 규자를 말을 쓰는데 이 규가 뭐냐면 바로 연단술, 연금술에서 계량스푼이에요. 스푼. 계량스푼. 계량수죠. 네. 그러니까 그 양을 적절히 배합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만들면 단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립되고 있잖아요. 그 대립되고 있는데 서로가 이제 적절히 배합을 한다. 서로 적절히 만나면 그래서 실제 나중에 사오정을 황파라고도 부르거든요. 황파. 네. 서유기에서. 황파가 뭐냐면 또 도규가 계량 스푼도 되지만 황파는 또 뭐냐면 중매쟁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오정은 중매쟁이 역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둘이가 대립되는 둘이가 사오정이라는 중매쟁이를 통해 갖고 만나가지고 서로 무화재경이 이른다 이거죠. 남녀가 만나서 무화재경이 이러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바로 한알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단이 뭐냐?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 나온다. 네. 그래서 마치 그 여성의 자궁이 뭐냐? 하나의 어떤 우리가 단약을 만들어내는 화로와 같은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 화로에 결국은 쇠가 들어가고 쇠균이 들어가고 불균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하나가 하나의 단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서유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에로틱한 것들이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유기를 다시 이번에 읽다 보니까 삼장법사 일행이 여성들만 사는 나라를 들어가거든요. 여성들만 사는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여왕이 남자가 왔다 이런 소식을 보고를 받고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간밤에 황금으로 만든 호리병이 아름답게 빛나고 옥으로 만든 거울이 반짝반짝 빛이 나더니 이런 좋은 소식을 좋은 만남을 가지려고 이런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황금으로 만든 병, 호리병. 그게 금병이에요. 황금으로 만든 병. 호리병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옥으로 만든 거울. 옥으로 만든 거울. 예, 그걸 옥경. 그러니까 거울 경자 쓰는데 그게 이 경자를 이제 이름 발음은 같은데 다르게 말하면 네. 이제 남성의 신부를 상징하는 게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옥경하면 보통 남성의 신부, 그런 느낌을. 바로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금병, 호리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호리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주둥이는 좁고 이런데 콜라병 같은 느낌.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넓죠. 네. 그게 다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거든요.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호리병은. 그러니까 금병이라는 건 뭐냐? 결국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고 옥으로 만든 거울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만나는 거죠. 반짝반짝 빛나가 만나니까 내가 이제 삼장법사하고 나 결혼할 거야라는 그런 비유들이 아주 은근하게 많이 숨어 있어요. 옥경이 남성의 성기를 의미한다. 네. 그 사실 우리 금병매였지 않습니까 예전에. 네. 방금년에 금자 그리고 이병하의 병자, 춘매 매자를 따서 그 각각의 여자들 이름을 한 글씩 따서 이제 금병매라고 부르거든요. 선문경의 여인들. 네. 근데 사실 금병이라는 것 자체를 그 실제 금병매의 한자도 똑같습니다. 금병만 떼고 보면 이게 바로 여성의 성기를 상징해요. 금과 같은 호리병이 되거든요. 야, 그럼 이건 굉장히 그 노래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어떤 노래죠? 태진아 씨의 옥경이라고 있습니다. 고개 숙인 옥경이. 고개 숙였다? 옥경이? 옥경이? 아니. 이건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그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나. 아니, 되게 슬픈 노래였구나. 바로 이건 비아그라가 협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옥경이 그런 뜻이 있습니까? 네네. 네. 자, 하여튼 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녹아있는 서유기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근데 워낙 이제 아마 양이 좀 방대할 것 같아서 뭐 다는 소개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그중에 재밌는 부분 또 전체 이야기 흐름 이런 걸 아마 좀 저희가 짚어드릴 것 같은데 서유기. 네. 그 인도 이렇게 막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이 구황작물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역시 고구마죠. 고구마죠. 네. 네, 스윗 포테이토. 원래 근데 포테이토가 사실은 고구마였고 감자는 뭐라고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자가 나오면서 얘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럼 얘를 그냥 포테이토로 하고 네. 고구마를 스윗 포테이토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굉장히 억울하다고 봅니다.
다시 그 자리를 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젠 포테이토는 감자가 아닌 고구마입니다. 그리고 고구마 이미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고구마 100만 개 먹었다 이러면 어때요? 답답.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할 고구마는 해야 농장 고구마. 네. 이거는 뭐 100개 먹어도 100개 먹어도 전혀 답답함이 없이 그냥 네. 소화도 잘 되고. 네. 어떤 분은 고구마만 드시더라고요. 고구마만. 그래도 이 어떤 그 장에 부담이 없고 그 섬유질 같은 게 워낙 맞아요. 풍부하니까 네. 유산균도 잘 배양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해야농장 고구마 바닷바람 맞은 해야농장 네. 고구마 꼭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는 고구마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해야농장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서유 같은 경우가 네. 지금 이제 우리에게 완역본이 나온 게 문학과 지성사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고 서울 출판사에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다 10권씩 돼 있어요. 옛날에는 하여튼 뭐 좀 나왔단 몇 건이야. 네, 그뭐 삼국지, 저 초안지, 저 또 뭡니까 그 뭐 임꺽정인가 하여튼 뭐 네. 등등 해서 다 10권이야. 네. 사실 우리가 서유기의 요 일본적인 내용 같은 경우가 고려시대 때 이미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됐는데 그 완역된 거는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완역이 아 됐죠. 그래요? 네. 정말 한 1000년 이상 걸린 거죠. 원래 근데 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좀 약간 10권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오늘날에 이제 서유기 같은 경우가 이런 형태가 된 거는 이제 결국 명나라 때 네. 만들어졌는데 원나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늘날의 형태가 조금 또 다르죠. 다른 여러 가지 판본이 있다가 이제 명나라 때 점점 얘기 붙여지고 막 이렇게 한 측면이 좀 있겠군요. 예, 이타고라는 문제 비평가 이쪽에서 이제 백회본으로 지금 보통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서유기의 저자를 둘러싸고 오승헌이다. 명나라 때 유학자 오승헌이다. 혹은 구척이다. 구척이는 누구냐면 바로 원나라 때 우리 예전에 징기스칸 했을 때 징기스칸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도교학자를 불러오라 해가지고 그 여행 갔던 사람이 바로 구척이거든요. 구척이가 지었다 이런 설도 있는데 네. 뭐 어떤 분들마다 이제 다 연구자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대체로 오승헌이 유학자에서 이걸 짓기는 좀 안 맞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구척이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사람들이 네. 모아서 지은 거 아닌가. 오승훈이라는 사람이 대체로 그냥 쓴 걸로는 많이들 알려져 있으나 아마 그 사람의 뭐 유학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요즘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 이제 원나라 때 일종의 남송 때부터 나왔죠. 남송 그 이제 송나라가 금나라에 밀려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남송 때 대당 삼장 치경 시화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꾼이 들려지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원나라 때는 희곡 형식으로 나오다가 명나라 때 지금 이제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끊임없이 이제 계속 변형이 되는데 뭐 근간이 되는 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당나라 때 당태종 때 그 성녀 그 진현장이라고 속세의 성이 진씨였죠. 네. 여기 우리 현장법사 삼장법사로 부르죠. 삼장법사? 네. 바로 이제 현장법사죠. 그분이 이제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오면서 그 이야기 여행기죠. 대당서역기라는 우리 해초가 왕 오천축 국전 썼듯이 대당서역기 요것들이 이제 큰 골간이 돼 있는 거죠. 그 실제 어떤 역사적인 거를 근거로 해서 자 봐라 진짜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철학적으로 이 책을 접근하면 이건 사실 우리가 보면 아까 판타지 소설을 봤습니다만 이건 사실 하나의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수도 소설이에요. 수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결국 어떻습니까? 죽잖아요. 태어나면 죽고 아프고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손오공이 어느 날 뭐 원숭이 왕으로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물 흘린단 말이죠. 근데 이러다가 나 죽을 거 아니냐. 거기에서 그러면 대왕님 그 신선수를 배우세요. 해가지고 이제 모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유한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걸 고민해서 신선술도 배워보고 뭡니까 무술도 배우고 온갖 걸 다 배우다가 결국은 결국 어떻게 보면 불교 쪽으로 이게 나오는데 그게 꼭 불교만이 아니에요. 결국 다 같이 유불선 이제 혼합되어 있는 건데 그런 수행의 과정을 묘사하는 거죠. 그 수행의 과정 속에 그러니까 이게 꼭 사오정이나 손오공이나 저팔계나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캐릭터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욕망도 있잖아요. 사오정의 욕망도 있고 우리가 손오공의 그 정제되지 않은 분노도 있고 저팔계의 그 먹을 것과 여자를 탐하는 그 욕망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거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래서 수많은 콘텐츠를 낳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우리가 뭐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계속 나오고 뭐 만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나옵니다만 특히 그 2000년대 전이었나요? 그 주성치 네, 네, 네. 네. 그 월광부합하고 선락이연입니까? 그 참 재밌게 봤는데 네. 그 201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또 중국에서 중국몽의 일환으로 서유기를 막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주윤발도 나오고 견자단 그랬나요? 나오는 거. 아, 그래요? 몽키킹. 아. 그 몽키킹은 보고 있으면요. 그게 내용이 좀 웃겨요. 이게 결국은 막 내용이 뭐 내용을 변형하는 거예요. 당연히 새롭게 서유기를 해석하는데 손오공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그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 손오공 아닙니까? 네. 부처인데 근데 여기서는 하여튼 영화가 묘하게 이게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결국 손오공이 가장 절체절명에 있을 때 결국 또 부처가 누르고 부처가 구원해주는 건데 부처가 아니라 중국에 예전에 하늘이 무너지고 천하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을 때 유명한 여화라는 일종의 신이 있죠. 복희와 같이 남매 신이라고 하는 여화가 그래서 돌을 가지고 하늘에 구멍을 메꿨다. 뭐 여러 가지 우주에 이걸 메꿨다는데 여화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손오공에 딱 힘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중국 몽을 딱 이 소유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처님이 거를 중국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유기의 큰 구성은 두 개예요. 큰 이야기 줄거리는 네. 서유기가 지금 1회서부터 100회까지가 있잖아요. 지금 장애소설을 해가지고. 네. 사실은 전반부는 뭐냐면 대료천궁이라 해가지고 대료천궁 큰 이제 소동을 피우는 거예요. 천궁에서 하늘나라에서. 그 료라는 건 우리 야료를 부리다 하는 거 있죠.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큰 소동을 피우고 큰 트집을 부리고 막 말썽을 손오공이? 피우는. 예. 네. 그 우리가 가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뭐 복숭아 자기 혼자 따먹고. 먹고 그다음에 태상노군의 그 뭡니까 단약 이거 지 맘대로 먹었고 이래갖고 난리를 하늘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을 까불다가 이제 탁 된통 당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거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손오공이 이제 석가열애가 그래서 탁 손오공을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 5개로 쫙 눌러가지고 그래서 산을 만들었죠. 오행산. 그래서 손오공이 거기서 탁 이제 얼굴만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500년간 그렇게 산에 눌려 있는 거죠. 그게 오행산이에요. 오행산. 네.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손오공이 구원을 해주는 거죠. 자, 너가 500년 후에 결국 저 동쪽에서 어떤 스님이 서쪽에 가서 불경을 가지러 가는데 그때 너가 불경을 가지고 와서 그쪽으로 가서 공을 세운다면 너는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료천궁이라는 전반부하고 두 번째는 서천치경 서방 천축국에 가서 말 그대로 불경을 취하는 것 이야기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네. 요 두 가지가 사실 이질적인데 요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한 이야기로 재밌게 구성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대적 배경에 따라 가지고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잖아요. 흔히 말하는 중국 공산당이 딱 득세를 하면서는 바로 대료천궁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손오공은 봉건 지배 계급에 거침없이 맞선 반항하다 이렇게 이제 막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강조를 공산주의에서는 아주 반봉건적 성향을 많이 강조를 했죠. 네, 네. 그러니까 기존 지배 질서에 저항을 한다. 근데 이제 그건 초기에 그랬고 요즘 같은 때는 또 그걸 너무 강조하면 안 좋잖아요. 기존 지배 질서에 저항하니까 이거 너무 하는 것도 좀 요즘은 안 좋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유기 컨텐츠가 쏙 들어갔나 보다, 그죠? 이게 계속 바뀌어요. 예전에 바로 루신 네. 소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루신이 뭐 일제에 맞서서 나름 중국의 민족적인 구심이 되어준 여러 좋은 문학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이 들어서고 나서 상당히 이제 루신 마오쩌둥이 루신의 팬이었고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지금 루신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좀 불편하거든요. 지금 중국 지배층 입장에서는 네, 네. 그 루신이 교과서도 잘 그렇게 예전보다는 많이 네.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유기 자체가 상당히 뭐 우리가 판타지인 동시에 네. 다양한 각도로 해석될 수 있고 이게 또 가장 큰 장점이 철학적으로 선악 구도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좋아요. 우리는 불경을 가지러 가는 성스러운 인물도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군이고 다 때려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때려 죽이려 하면 또 알고 보니까 그 요괴라는 인간 존재도
알고 보니 저 뭐 부처님 아니면 저 신선에 거기서 뭐 옆에서 뭐 물건을 훔쳐가지고 지상에 내려왔다가 그래서 야 얘야 좀 봐줘라 우리가 다시 또 다 잘 다스려 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박멸해야 될 존재로서의 악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선과 악이 어떻게 보면 네. 우리 마음도 어떨 때는 선과 되고 악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손오공이 나오고 뭐 어쨌든 원숭이 돼지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캐릭터를 만든 게 그 각 동물들의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그 캐릭터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를 지배 세력으로부터 좀 이렇게 숨기려고 네.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안전장치 정도로 네. 그렇게 이제 돼지나 뭐 원숭이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운 겁니까? 아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나라 때부터 네. 이제 연극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단 말이죠. 이 나카노 미요코 그 교수의 지적인데 네. 우리 그리스에서 연극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리스에서? 거의 기원전 6세기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리스 비극. 네. 그리고 인도에서도 기원 후 2세기 되면 연극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원나라 때 1200년대 이 와서 그때 돼서야 나와요? 그때 연극이 나와요.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약속된 허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중국인의 멘탈리티도 있고 또 중국의 국가 권력이 지배 권력은 약속된 허구도 위험하다고 보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허구의 세계 이건 허구잖아요. 네. 그 누구 말대로 자 지금 연극 무대에서 누가 도둑질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 관객으로 형사가 있다가 올라가서 너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연극의 무대에서 허구라는 것을 우리 약속을 하고 이제 지켜보는 건데 이 개념이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원나라 때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규범 권력이라고 할까 규범화의 힘이 강하고 그런 어떤 허구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이런 여유라고 할까 캐파라고 커패시티라고 해야 될 이게 좀 약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원나라 때 와서 이제 그런 새로운 형식으로서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연극이 나와요. 네. 자 연극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 연극에서 이 동물이 왜 나왔냐면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야 되는데 그 사실 그리스 비극도 몇 명이 안 하거든요. 몇 명이 안 해요. 네. 몇 명이 그냥 다 다양한 역할을 소화를 하는데 자, 이 연극에서도 그러면 여러 동물을 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어떤 동물을 주인공으로 해야겠습니까? 사람하고 비슷한 게 원숭이. 원숭이잖아요. 아무래도 같이 두 발로도 걷고 그래서 원숭이가 주인공이 그런 기술적인 이유가 예 그런 거 땡기도 보는 거죠. 기술적인 이유가 크다고 봐요. 아니 그럼 사오정은 뭐예요? 동물? 사오정 요괴 아니에요? 사오정을 이제 요괴로 보는데 이 사오정의 특징을 뭐라고 봐야 될까? 근데 이제 결국 소유기를 보면 입이 이렇게 쭉 찢어지고 이빨이 아주 이제 톱니처럼 날카롭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추적해 보니까 양쯔강이 있죠. 장강에 사는 악어가 있거든요. 양자강 악어. 그 학명도 있어요. 그 악어를 아무래도 모델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오정은 그렇게 보고 이제 저팔계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돼지 인간의 어떤 욕망을 상징하는 거. 그 캐릭터들은 아니 그러면 지금 차라리 한번 등장인물 상징의 의미를 먼저 한번 그럴까요? 하고 네네네. 저희는 나라라 슈퍼보드 때문에 좀 친숙한데 요즘 친구들은 나라라 슈퍼보드까지도 모르잖아요.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를 것 요즘엔- 같아요. 참 드래곤볼 정도는 알려나? 드래곤볼도 잘 모를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보셨죠? 그게 뭐야? 아니 근데 저희 나라라 슈퍼보드 그 만화도 한국에서 만든. 허영만 화비가 아주 잘 만들었죠. 그 캐릭터 개성을 네.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손오공은 뭡니까? 뭘 타고 다닙니까? 근둔. 아니 그게 원래는 아니고 슈퍼보드를 슈퍼보드. 해버렸잖아요. 네, 슈퍼보드 타고 다니는데. 근데 그게 슈퍼보드로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다가왔죠. 그리고 저팔계는 저팔계는 새스랑인데 바주카포가 나오죠. 사오정은 뿅망치잖아요. 아, 예. 그리고 사오정이 거기서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 그다음 사천 뭔가 좀 말귀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한 사람을 예. 그럼 서유기에서는 사오정이 이거 안 해요? 서유기에서는 그 사오정이 네. 그 이제 유사의 사자 이게 강물 이렇게 뭐 흘러가는 모래 사자 이렇게 나옵니다만 네. 그 사자가 결국 생각할 사자로 생각해서. 사오정이잖아요. 사오정이 본래 저 하늘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잔치에서는 뭔가를 깨트렸을 거예요. 잔치에서는 잔 같은 걸 깨트려 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쫓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오정 깨끗할 정자잖아요. 네.
오자는 다 똑같아요. 오는 깨달을 오자거든요. 손오공은 공을 깨달아라. 저팔계는 팔계가 이제 불교의 스님들이 수행자가 지켜야 될 계율인데 요때 팔계 이전에 관음보살이 준 법명은 오능이에요. 오능. 깨달을 오자에 그 우리가 능력할 때 유능할 능자, 할 능자인데 이 능은 뭐냐면 능이 욕심을 너는 깨달을 수 있다. 욕망의 이 이거 뜻이거든요. 욕망. 그리고 오정은 뭡니까? 깨끗할 정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 한마디로 잔치에 어지럽혀 가지고 결국 쫓겨났지 않냐 이거지. 깨끗해져라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사자에는 결국 이제 생각할 사자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아예 지금 우리가 네. 이제 줄거리를 하기 앞서 가지고 먼저 캐릭터를 이게 방대하니까 좋습니다. 예,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하시죠. 네.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크게 4명 알고 있잖아요. 네.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저팔계, 사오장. 사오정 그렇죠. 네. 이게 본래 삼장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주된 캐릭터인데 네. 결국 최고의 어떤 삼장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는 전개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워낙 그 초반부터 손오공이 활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손오공이 가장 여기서는 많이 우리가 나오죠. 삼장, 손오공 그리고 첫 번째 제자죠 삼장에. 두 번째 제자가 바로 저팔계고 세 번째 제자가 사오정이고 그리고 말이 나오죠 거기서 삼장을 태우고 가는 말. 그게 본래 이제 용왕의 아들이거든요. 네. 용왕의 아들인데 말도 뭔 역할을 하던가요? 예, 그 용왕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 보물을 잘못 다뤄가지고 이 아버지가 옥황상제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아들을 고소를 해가지고 벌을 받아 죽게 돼 있으니까 관음보살한테 살려달라고 하니까 관음보살이 옥황상제를 찾아가가지고 그러면 얘를 우리 공을 세울 수 있게 삼장법사에 탈 것으로 만들어 주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 크게 보면 제자가 제자군요, 말도. 제자가 넷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5입니다. 일행은 등장인물, 5입니다. 주요 이게 등장인물. 가장 중요하죠. 이 5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소로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왜요? 생각이 아쉽네요. 말이 낫지 않아요? 말은 네. 빨리 달릴 수는 있어도 뭔가 이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소 같으면 우리가 또 먹을 수도 있나요? 소선당 한우로 변신할 수 있잖아요. 네. 소선당 한우 2월에 또 특별 할인을 하고 오, 있습니다. 네. 네, 2월에 할인 여러분이 뭐 처음 오시든 아니면 뭐 자주 이용을 하셨든 여러분께 모두 할인을 좀 해드리고요. 네. 고기도 이제 뭐 불고기도 있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2플러스 한우 구워 드시는 그런 고기도 당연히 있고요. 네. 또 뭐 저 곱창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다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네. 깨끗하게 드실 손질까지 다 해놓은 그런 고기들 네. 맛있게 집에서 드시고 2월 14일 또 발렌타인데이가 발렌타인데이는 소고기 요즘 젊은 MZ 세대들은 소고기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고기 먹고 갈래 이런 게 이제 유행어래요. 초콜릿보다 네. 고기가 낫죠. 초콜릿 뭐에도 안 좋아요. 네. 자, 2플러스 한우 사랑을 또 키워가시기 바라겠고요. 네. 또 요리 솜씨 좀 있으시면 집에서 스테이크 딱 한번 해주면 바로 그냥 그날 밤은 네. 끝난다. 아이고야. 네. 자, 소선당 한우 2월 할인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가 서는 사랑이 서는 소선당 한우와 함께합니다. 옥경이 선다. 삼장법사부터. 네, 그러시죠. 네. 삼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삼장법사가 본래는 전생에 부처의 직계 제자였다 이거죠. 삼장이. 네, 그래서 금선 존자였는데 잘못을 해서 쫓겨났다는 거죠. 뭐또 잘못했군요. 근데 이 금선 존자할 때 이 금선이라는 것은 또 도교적 그 인물이죠. 그러니까 금선이라는 게 뭐냐면 금빛 매미거든요. 매미요? 매미. 왜 매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 36개에 보면 금선 탈각해가지고 네. 매미가 허물을 벗어놓고 간다. 이게 뭐냐면 네. 자, 전쟁을 하는데 전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은밀하게 퇴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퇴각하면 구태를 해버리면 와서 다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매미가 허물을 벗어가지고 자기 있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 싹 빠져나가는 거죠. 네. 바로 그게 금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경에 막 짬뽕 혼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저게 삼장은 본래 이제 부처의 제자인 금선 존재였다.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시련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의 불문에서 쫓겨나서 이제 결국 사람 몸으로 태어났다 이거죠. 태어났는데 문제가 아버지가 지방 관리로 부임을 가던 도중에 나쁜 배사공이
배에서 아버지를 강물에 밀어떨여 가지고 아버지를 수장시키고 네. 그 당시 삼장은 엄마 뱃속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위협해 가지고 이 뱃사공이 아버지인 것처럼 관리처럼 위장해서 그 고을에 부임을 하는 거예요. 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엄마가 바로 죽으려다가 지금 애가 있으니까 뱃속에 애가 있으니까 애를 낳은 거죠. 낳아가지고 이 나쁜 관리로 위장한 도둑이 이 애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유 다음 날 그냥 내가 강물에 버리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혈수를 써가지고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혈수를 써가 얘가 본래 고향 이름은 뭐고 아버지는 누군데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다. 요걸 딱 쓰고 그 다음에 애를 나중에 만나면 알아보기 위해서 애 발가락 하나를 깨물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강에다가 널빤지에다가 배에 띄어가 내려 보내는 거죠. 네. 근데 삼장이 마침 어떤 스님이 삼장을 구해가지고 키운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삼장이 자라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흔히 말하는 파사현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놈을 결국 아버지를 그 수장시킨 강물에서 처형을 시키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둥실 또 올라가지고 살아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가 왜냐하면 예전에 물고기를 내가 풀어줬는데 잡은 물고기를 풀어줬는데 그 물고기 알고 보니 용왕이었다. 용왕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안 썩게 만들어줘서 다시 이번에 나를 돌려줬다. 그래서 뭐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삼장은 뜻한 바에서 나는 불법을 계속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서유기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크게 1화부터 이제 100화까지 1회부터 100회가 있는데 1회부터 7회까지가 손오공이 태어나서 손오공이 난리치는 이야기고 그래서 손오공이 이제 딱 제압당하는 이야기까지가 7회고 8회는 이제 관음보살이 앞으로 이제 삼장법사가 서천치경 불경을 가지러 서방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자가 필요하잖아요. 제자들 다 섭외하는 이야기고 네. 그다음부터 8회부터 또 일종의 12회까지는 당태종이 왜 이제 삼장을 보내는지 왜 불경을 가지러 보내는지 그 이야기를 또 이제 그 이야기가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13회부터 끝까지가 이제 결국 고생하는 이야기죠. 네네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삼장은 그렇게 태어나서 이제 불법을 행하러 이제 가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손오공? 예. 그러니까 삼장 같은 경우는 삼장.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실제 삼장은 뭐 이건 역사적으로 삼장이라는 인물은 있었습니다만 현장에 있습니다만 네. 뭐 당태종이 보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그때 당태종이 나라에서는 금하고 있었는데 몰래 네. 나갔다가 들어온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12년 이상의 그 정말 왔다 갔다가 그 당시 이제 대장 서역기에 나온 행도를 보면 거의 인도를 쫙 완전히 뭐 종양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네. 중앙아시아 쪽으로 걸어서 좀 대단했던 거죠. 자, 근데 이 삼장이 결국 나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중국의 불교가 소승불교는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5, 16국 시대 우리 달마가 동쪽에 서쪽에서 온 까닭은 뭐 네네. 네. 달마가 와서 했습니다만 귀족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절도 짓고 불상도 짓고 하는데 개인의 어떤 해탈이라고 할까 개인의 덕도에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생을 구제한다는 이 대성에 좀 약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성에 대한 뭐라고 할까 대중적 열망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좀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대성불교를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유교 같은 경우도 결국 교화 작용이 중요하잖아요. 유교에서 네. 예와 악을 통해서 일반 백성을 교화시키듯이 불교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보다 중생 구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승이라는 게 수레거든요. 수레? 수레. 물건 같은 거 사람 싣고 다니는 수레를 승이라 불러요. 그 전차 만승하자면 만대하듯이. 네. 수레 대승은 뭐냐면 중생을 다 싣고 같이 하는 거고 소승은 자기만 싣고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보살, 승이 대승이에요. 보살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에서 보살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오거든요. 네. 뭐냐면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라 해가지고 위로는 내가 궁극의 지혜 진리를 구하고 내가 하화 중생 그 다음에 중생에게 그 모든 가르침을 같이 베풀어 같이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진리 이게 이제 보살 대승의 어떤 핵심이죠. 보통 이제 그 절에서 스님 말고 이렇게 여성 네네.
그 불자분들은 이제 보살님이라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바로 그 보살이 그겁니다. 아, 그거 맞습니까? 예, 이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살하면 또 자꾸 여성 공양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네. 여성이 이제 신도들을 보살님 하는데 그 바로 거기에 그만큼 다 들려 있는 거죠. 그만큼 그 모든 중생이 하나 그러니까 해탈하기 전까지 나도 해탈하지 않고 같이 머무르겠다는 거죠. 아, 그런 의미. 예, 예. 한화 팬들도 보살님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아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참아드립니다. 그죠.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삼장법사는 지금 가난하고 못 배운 백성을 위해서 지금 대성의 경전을 가지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 개혁가의 면모가 있는 거예요. 혁명적 면모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요괴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거든요. 야, 그 요번에 당나라 스님 한 명 온다는데 그 당나라 스님이 법령이 높아갖고 그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계속 영원히 불로불생한다더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분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말 그대로 뭐 그러니까 진짜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미신적인 사고일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 힘과 지가 들어온다. 이런 인식도 있겠습니다만, 요걸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네. 자, 이 사람은 지금 종교 개혁 혁명가잖아요. 네. 새로운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기득권 세력, 요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서 완전히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괴롭히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의 권력자란 말이죠. 네. 권력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얘가 되게 위험하고 힘들잖아요. 나를 어떻게 보면 위협에 빠뜨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얘를 잡아먹으면 어떻습니까? 내 권력은 튼튼해지고 안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잡아먹는다는 게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분명히 삼장법사는 혁명가적인 체제 도전적인 체제 변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해서 그래야지 내가 튼튼해진다. 내 권력이 튼튼해진다는 뜻도 있고 또 어떤 요괴들은 그 여자 요괴들 거미 요괴도 나오고 여러 요괴들은 계속 삼장법사가 결혼하자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유혹을 삼장법사가 유혹을 받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네. 그 항상 보면 같이 유혹받는 대상이 그게 편성하는 게 저팔계죠. 저팔계는 여성이 약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저팔계하고 나오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욕망은 뭐냐 이거죠. 자, 기독권자 입장에서 야, 이 사람이 지금 대중들의 신망이 높다 이거죠. 네. 그러면 차라리 얘를 포섭을 해가지고 중국식 말로는 초안이라고 하죠. 초안. 초대해서 편안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포섭해서 야, 너 우리 사이에 야, 너한테 무슨 벼슬 하나 줄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 명성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체제로 포섭하니까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절을 시킬 그것도 이제 그것이 이제 결혼을 하자는 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런 유혹, 우리 체제로 계속해서 얘들을 잡아들여와가지고 체제를 안정시키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뭐 삼장 같은 경우는 하여튼 대성 불교 경전을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와 이런 진리를 서로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것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혁명적이고 변혁적인 인간도 되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아주 어떤 뭐 울기도 잘 울고 아주 겁도 많고 네. 또 손오공을 그렇게 의심도 많이 하고 그래요? 저팔계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편애를 많이 합니다만 근데 결국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것들을 담당하죠. 그러면서도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서쪽으로 가서 불경을 얻겠다라는 그 신념 그리고 그 목적의식은 전혀 변하지가 않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구수된 목적의식이 있고 그리고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념과 도덕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눈물도 흘리고 간혹 가다가 말도 안 되는 참 손오공의 충언은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독단적 판단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네.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얄미우면서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삼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삼장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리더죠, 리더. 네. 그러니까 목적의식과 그 신념이 투철하고 그리고 도덕성이 있다. 나머지 결점이 많습니다만 이것이 리더로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일 수 있는 거죠. 결점이라면은 삼장법사 결점이란 뭐? 그리고 눈물 잘 흘리고 겁이 많고 겁 많고. 그리고 고집도 고집 쓸데없는 흔히 말하는 쓸데없는데 목숨 거는 사소한데 그리고 손오공의 그 아주 그 진심이 담긴 조언과 충고를 무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야 너가 잘못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손오공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다가 결국 나중에 또 낭패를 보게 되고 네. 그런 식의 그런 자 그렇게 이제 삼장법사. 예, 삼장은 그렇고요. 이제 손오공은 어떤 사람이냐? 네. 손오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거는 아무래도 중국의 전통적 캐릭터라기보다는 인도의 그 라마야나라는 고대 서사시에 나오는 그 하누만 신이 있거든요. 원숭이 얼굴에. 네. 네. 그 하누만 신을 이게 이런 그 설화가 전래되면서 중국 쪽으로 이제 변형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시는 뭐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의 신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좀 뭐라고 할까 힘이 세고. 네, 그 용기, 지혜까지 있었던지 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짐승의 얼굴을 한 신들 네. 이렇게 나옵니다만 새 얼굴도 하고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 잔꾀 부리고 뭐 이런 게 좀 있죠. 뭐 잔꾀. 장깨 잔꾀 안 부리나요? 뭐가요? 아 손오공. 원숭이가. 원숭이. 원숭이가. 손오공. 그 정도는 좀 해주지 않을까? 아 손오공은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 같은 경우가 나중에 보면 이제 가짜 손오공이 나와요. 가짜 손오공이. 가짜 손오공이 나와가지고 이게 도저히 어떻게 이 가짜 손오공을 제압을 못 해가지고 서로 계속 부딪혀가지고 나중에 스카이드가 직접 나왔어야지만 이게 해결되거든요. 아 진짜랑 가짜랑 부딪혀요? 네네. 그 분신술 검 아니고 말고 진짜 가짜 손이 나타나갖고 다른 사람들 속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때 보고 있으면 이제 결국 이제 손오공의 그건 마음속에 또 다른 자아였겠죠. 그러니까 이 손오공이 지금 삼장법사를 내가 이 사람 밑에 제자를 하고 여러 가지 같은 묵묵히 그걸 받아들이지만 자기는 사실 구름 타면 건둔 타면 한 반이 10만 8천이 바로 갔다 올 수 있는데 왜 내가 이것을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불경을 갖다 주면 내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자기의 욕심을 상징한다. 제2의 그 알트에고라고 할까요? 또 다른 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볼 때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잔꾀라고 할까, 욕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그런 형식으로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프로이드식의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 네. 돼지는 이드, 아주 근본적인 욕망, 네. 원초적인 욕망 이런 걸 이제 상징을 하고요. 네. 사오정은 에고, 그래서 뭔가 이 이드와 슈퍼에고 사이 어떤 네. 조종자 역할 네. 이런 걸 하고, 네. 손오공은 이제 슈퍼에고가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뭔가 공명심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네. 또 천상계에 있는 뭐 이런 느낌. 네.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인간의 그 내면을 혹은 뭐 무의식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는 게 아니었나. 네, 맞습니다. 아우, 진짜 대단하십니다. 빨리 넘어가자는 얘기인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조금 더 이름을 들어보시면, 이게 손오공의 손자가 네. 어떻게 지어졌냐면, 이게 손오공이 이제 자기가 불로불사를 하겠다고 이제 자기가 살던 동쪽 대륙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남쪽을 갔다가 결국 서쪽으로 가거든요. 네. 서쪽에서 이제 수보리 조사를 만나죠. 수보리 조사라는 이제 신선을 만나는 네. 거예요. 네. 수보리 조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뭐라고 지어주냐면 이제 너는 어떻게 태어났냐니까 돌에서 그냥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너가 생긴 게 원숭이와 같으니까 원숭이 손자 이런 걸 했는데 자, 원숭이 손에서 요거 하나를 빼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개견자 있죠. 동물 견자를 빼고 그게 뭘 붙이냐면 그래서 너는 뭔가 인간보다는 하나 모자라니까 나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책받침을 붙여가지고 그게 모자랄 손자를 써요. 우리 손색 없다 이럴 때 손색이라는 거 있죠. 겸손할 손자를 부르는데 손오공이 뭔가 하나 나중에 모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81가지 술법을 못 익히고 72가지 이제 술법을 익혀야 되는 뭔가 하나 모자라게 되는데 뭐 또 처음에 이제 또 수부리 조사가 보고 이렇게도 말을 해요. 너는 지금 이제 마치 갓난아기 같다. 몇백 년이 지났지만 너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갓난아기 같다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씨 있지 않습니까? 그 손씨를 보면 아들 자자에다가 이열 개자 있죠. 우리가 계보할 때처럼. 네. 이게 이제 합쳐진 게 손자거든요. 그 손이 아이 손자란 말이에요. 자손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손오공 보고 이제 너는 아이니까 이제 처음 태어난 아이와 같으니까 내가 원숭이하고 닮았지만 거기서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너는 지금 아이와 같으니까 손이라고 성을 주마라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그 손에서 이제 오공이라고 이제 같이 붙여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참 재미있는데 뭐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이름은 좋지 않습니까? 오공, 공을 깨닫는다. 네. 불교의 가장 근본적 진리가 공 아닙니까, 그죠? 네. 세상의 본질이랄까, 이 공이라는 걸 깨닫는다 이거죠. 근데 손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손에 그 아이 손자에다가 책받침 네. 붙으면 모자라거든요. 네. 부족하단 말이죠. 공을 깨닫기에는 모자라고 부족하다.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죠. 천공에 올라가서 괴롭히고. 그래서 얘는 좀 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려면 500년의 고독이 필요한 거죠. 500년은 산에 묻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손오공이라는 존재는 삼장을 새로운 스승으로 모시면서 삼장의 새로운 제자가 되면서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수보리 조사의 제자가 있었지만 결국 거기서 어떻게 보면 파문당한 거고 또 수보리 조사는 하나의 공식적인 제도권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네. 하늘나라 이런 어떤 위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서쪽 나라에 응가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삼장은 어떻습니까? 당나라 황제가 직접 파견했다 이거죠. 그죠? 현장인데 이름까지 네. 삼장, 그 대승불교 경전가로가 삼장으로 이름 법법까지 새로 내려주고 거기에 제자가 되었다는 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헤라클레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헤라클레스가 어떤 헤라의 계략이었습니다만 갑자기 미쳐가지고 자기 가족, 자식을 다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업을 싣기 위해서 헤라클레스가 과제를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것듯이 손오공도 자기 혼자 어떻게 보면 막 이제 나는 부모도 없어. 천지가 부모고 내 혼자 돌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막 까불고 하다가 천방지축 까불다가 결국은 제도권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딱 한 번 이제 눌림을 당해가지고 500년간 있다가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갖고 이렇게 이제 다시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삼장을 따라 들어가는데 너도 똑같이 고생을 해야 돼. 고난과 고행을 통해서 결국은 진리에 도달한다. 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손오공도 자기 속에 내지하는 그 욕망의 동물성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스승을 만나면서 정화시켜가는 과정이 결국은 이제 손오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리를 수행해가는 과정 아닌가. 네. 이렇게 보죠. 근데 이 정화장치,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불뚝불뚝 한 번씩 미칠 거 아니에요. 손오공이 옛날에 내가 막 여의봉도 있고 다 때려 부술 수 있는데 그거를 견제하고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가 뭐냐. 그게 바로 머리태인 거죠. 아, 맞아. 머리태죠. 네. 그게 없으면 이제 안 되겠죠. 그죠? 네. 네. 그게 없으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네. 그게 저 석가모니가 준 건가요? 이제 그 오공이 삼장법사한테. 그렇죠. 삼장법사하고 말 안 듣고 떠나니까 다시 오공이 돌아오면 그래 뭐 옷하고 모자를 이제 씌워라. 그런데 모자를 딱 쓰고 오공이 좋다고 마음에 드는데 다시 또 투닥투닥하다 갈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왜냐하면 먹혀지고. 이미 모자가 탁 태가 돼가지고 박혀버리니까 긴고아라고 하죠. 우리가 긴축할 때 긴. 네. 쪼는 긴자, 쪼을 땡기는 긴자. 고가 태거든요. 태. 모자 태. 그래서 긴고아주라고 하죠. 삼장법사가 그 주문을 외우면 꼼짝 못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손오공의 이제 캐릭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손오공. 손오공? 네. 손육공이면 어때요? 이상하죠. 아 이상해? 네. 어릴 때부터 손오공을 들었으니까 익숙한 건 아니고 이름을 잘 지었다.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삼장법사 이름을 또 하나 지어줍니다. 행자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수행자.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을 행자라고 하잖아요. 손행자라고 네. 불러요. 아, 손행자. 자, 접팔계는 뭐냐? 이 접팔계는 이제 말 그대로 이게 돼지 젖자죠. 이게 멧돼지냐 돼지냐 이러지만 이제 돼지라고 부르죠. 네. 근데 이 재미있는 게 돼지 젖자가 당시 명나라 주원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명나라 황실의 성도 주시잖아요. 발음이 같대요, 발음이. 오. 돼지 젖자하고 주원장의 주자가 발음은 다 둘 다 주로 발음하니까. 네. 또 명나라 황실을 풍자할 수 있잖아요. 오. 접할계는 명나랑실. 이런 식으로 풍자의 대상으로 써서 좀 탄압받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은 은하수의 본래 천봉원수였다는 거죠. 은하수의 천봉원수. 나름 벼슬을 갖고 있었는데 네. 술을 마시고 항아를 희롱했단 말이죠. 항아가 뭐예요? 항아가 누구냐면 중국에 어떤 설화가 있냐면 태양이 10개가 떴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10개가 뜨니까 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라는 사냥꾼이 이 태양을 9개를 다 불을 이제 화살을 쏘아갖고 다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가 남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사람으로서는 우리한테 잘해줬는데 신으로 봤으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태양과 관련된 신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상에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인이 항아예요, 항아. 근데 뭐 이건 전설 여러 판본인데 어떻든 얘에게 누군가가 이제 아주 신선이 되는 단약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 둘 중에 나눠 먹어라, 누가 먹어라, 뭐 이거하고 여러 말이 많습니다만, 근데 좀 나쁘게 보는 이제 항아를 나쁘게 보는 입장에서는 항아가 남편 몰래 그 약을 먹고 도망을 치버린 거예요. 네. 어디로 도망을 쳤냐? 달나라로 도망을 친 거죠. 그 달나라에 사는 게 바로 항아란 말이죠. 네. 근데 항아가 달나라에 가서 뭐로 바뀌었냐? 결국은 두꺼비로 바뀌었다는 거죠. 달나라에서? 네네네. 또 그래서 두꺼비가 됐어. 뭐 그러니까 이제 결국 달나라에 크레이트가 있잖아요. 곰보 자국이라고. 네. 그런 거하고 두꺼비 우둘투둘한 거하고 또 뭐가 아니냐. 네. 또 그리고 결국 남편을 그렇게 남편이 사실 공으로 받은 환약을 자기 혼자 잘 신선되겠다고 달나라 갔으니까 문제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달나라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항아가 이제 뭐 두꺼비 됐다는 설도 있고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두꺼비하고 토끼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거기서 우리는 떡방아 찐다고 하잖아요. 네. 뭐 15야 밝은 달에 뭐 그죠? 네네. 그 떡방아 찢는 뭐 토끼가 떡방아 찢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약을 찢는다고 하죠. 약 있죠. 약을 옛날에 빠야 되잖아요. 약 같은. 그래서 토끼가 약을 빻고 있다는 거예요. 절구공이로. 근데 바로 항아가 그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설의 주인공. 불로불쇠를 해가 신선이 되어서 달나라로 간 주인공. 근데 저팔계가 항아를 어떻게 했다고? 희롱한 거죠. 우리 술도 한잔 마시니까 우리도 한번 놀아볼까. 뭐 그런 거가 된 거죠. 한번 놀아보숑. 왜 안 놀고 계셔? 잘한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미스터 손 나라라 슈퍼보드의 장점이죠, 그죠? 이거 완전히 독창적인 캐릭터를 다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저팔계 이거를 탁 진짜 그죠? 새롭게 탁 만들어냈으니까 참. 네.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그래 쫓겨났는데 네. 이 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이제 생명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미 돼지에 태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돼지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나름의 토템하고 연결돼 있어요. 중국에 그 황하 있잖아요. 네. 황하 일대 하백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하백족이 숭상하던 토템이 돼지라고 하거든요. 돼지. 네. 그리고 도량과 하천을 관리하는 신이 본래 중국 전들에는 돼지래요. 그러니까 도량, 하천 이런 거 관리하는. 그러니까 은하수잖아요. 은하수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팔계는 딱 그런 거하고 중국 전설에 뭔가 물 주변에 있고 그걸 관리한다 이거죠. 근데 결국은 이 저라는 게 저팔계가 돼지 저자 되지만 네. 결국은 아까 손오공도 여러 뜻이 있다 했습니다만 저팔계 저가 중국 발음이 비슷한 게 거스르다는 저항의 저자하고 같이 발음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저자하고도 같다는 거죠. 규율을 이런데 거스르는 거죠. 규범을. 그러니까 술 먹고 희롱하고 술 막 난리치고. 자랑의 아이콘. 네. 그러니까 팔계를 준 거죠. 관음보살이. 그 팔계를 좀 지켜라. 거스르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 계속해서 거스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미녀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 거죠. 그런 이제 그게 약한 거죠. 네. 그래서 또 이제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여튼 갑자기 3장이 여기에 잡혀가잖아요.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다 여기서 끝내자 이제. 이제 뭐 3장 우리 스승이 잡혀갔는데 더 이상 뭐 야 나는 나중에 말씀드리면 대릴사에 있었거든요. 네. 나도 다시 대릴사에 돌아갈래.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항상 스승이 어디 잡혀갔다 이러면 이제 끝. 새롭게 그 스승을 구해내고 이런 거보다 일단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뭐 할 거냐. 다시 우리 돌아가자. 그러니까 끊임없는 우리의 그 마음에 관성 있잖아요. 새로 일을 할 때 끊임없이 과거의 어떤 관습에 안주하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귀찮은데 뭐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저팔계죠. 네. 근데 저팔계가 여기서 결국 여성에게 아까 희롱하다가 잡혀갔는데 아주 해학적 대사를 잘 쳐요. 서유기 같은 경우 보면 좀 드립이 아주 좀 재밌는 게 많아요. 네. 뭐냐면 화장실 같은 거 있잖아요. 뒷간을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불교식으로 말해가지고 자, 이 신선들은 지금까지 공양 잘 받았으니까 좀 저 뒷간으로 좀 모셔 이러면서 뒷간이란 말 안 하고 오곡이 윤회하는 곳으로 모셔라 이렇게 하거든요. 오곡이 오곡 윤회하는 곳. 오곡이 윤회한다. 그렇죠. 여러 곡식들이 네.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갔다가 네. 또 걸음이 돼서 오곡으로 자랄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갑자기 그 통채나라는 아주 그 폭이 넓은 뭐 800리가 되는 800리나 강에서
삼장법사가 이제 그 요게 잡혀갔거든요. 자, 그래서 물 밑으로 빠져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장법사는 이름이 강바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강바닥이 되었습니다. 네, 강바닥. 강바닥. 근데 이제 번정 강바닥인데 네. 그게 본문에서 이제 한자 본문으로 진도저로 나오거든요. 진도저. 진도저로 나와요. 그 삼장이 출가전 성이 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진자하고 침몰할 때 침이 진하고 발음이 같대요. 중국말로. 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도저는 뭡니까? 도가 이제 저가 바닥 제자고 도가 이를 도자니까 바닥에 이르렀다. 침몰했다는 거. 바닥으로 이르니까 침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도자하면 삼장이 바닥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장난을 치는 것들. 그러니까 네,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접할개는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을 대변하는 거죠. 틈만 나면 개를 어기려 그러고 그리고 농담 따먹기 좋아하고 어떤 우리 욕망 식욕과 색욕에 약한 인간의 네. 그 가장 어떤 인간적인 평범한 인간을 대변하는 게 이제 접할개다. 네. 참 저팔계한테 팔계를 또 내리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네.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네. TV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네. 스마트폰 보지 마라. 네.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반항심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뭘 못하게 하고 싶다면 먼저 그 대안을 하나 마련해 주는 게 좋죠. 네. 아이들이 책을 읽게 하고 싶다? 먼저 그러면 독서대를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리드모아 독서대. 네. 이걸 갖다 주면 애들이 저절로 음. 스마트폰, 태블릿 다 버리고 네. 책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아, 요번 광고 조금 별로다. 어? 저팔길로 해주세요. 아, 부모님들 애들한테 책 읽게 하고 싶으셔? 그러면 리드모아 독서대를 네. 준비해 보시면 아이들이 저절로 책으로 앞으로 그냥 갑니다. 아, 그렇죠. 책장을 저절로 넘깁니다. 음. 책 읽는 소리가 집 담벼락을 넘어갈 때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 아름답죠. 행복하셨습니까? 자, 요즘 책 읽는 친구들 많이 줄어들었죠. 리드모아 독서대가 많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네. 아이들에게 일단 뭐 또 워낙 이 스마트폰 뭐 거북목, 아, 맞아요. 일자목 네. 무조건이잖아요. 네. 근데 리드모아 독서대를 편안하게 각도 맞춰서 읽으시면 목 건강에 아주 좋으니까 아유 걱정입니다 진짜. 요즘 애들 요런 태블릿 PC로 책 많이 네네. 보거든요. 안돼 안돼. 저런 거 하나 탁 놔두고 네. 보면 참 좋을 것 리드모아 같아요. 독서대 네. 건강한 독서 생활 시작입니다. 네. 자, 네. 그리고 이제 접할게 있고 사오정. 사오정. 네. 사오정 본래 옥황상제의 가마시중을 드는 권렴 대장이었는데 가마시중은 뭐예요? 네. 옥황상제 가마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높은 산. 가마. 가마를 들고 시중을 다니는. 그랬는데 그런 관리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네. 문제는 옥황상제가 그 서왕모가 그 복숭아 대를 잔치를 열거든요. 서왕모라고 하여튼 또 도교에서 최고의 여신 존재가 있어요. 여자 신선에 총괄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반도대라고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복숭아가 우리 아주 이 복숭아가 기본적으로 장수랄까 네. 뭐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젊음을. 네. 왠지 모르겠는데 이 복숭아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이성화의 마돈나여 나의 그 있잖아요. 그 침실로 네. 나오잖아요. 수밀도 같은 젖가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숭아거든요. 그 복숭아가 이제 상징하는 게 여성. 아, 엄청 예쁜 엉덩이처럼. 네, 엉덩이도 네, 그렇기도 하고. 엉덩이, 가슴, 네. 뭐 복숭아 같은 탐스러운 네. 볼. 볼.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어떤 좀 바람기 많은 거를 도화살 이렇게 복숭아살 뭐 그렇죠,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복숭아를 먹으면 하여튼 무병장수와 이걸 누린다. 거기서 반도대래가 신선들도 이제 초청해서 꼭 먹는데 그때 이제 실수로 유리잔을 깨뜨려 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죠. 근데 쫓겨났는데 지상 쫓겨나서 이제 뭐 그 유사라고 이제 모래가 이제 그 당시 고비 사막 같아요. 이게 막 사막이 강물처럼 흘러가잖아요. 다니니까 그걸 네. 이제 유사하 강물처럼 흐르는 사막 같은데 자 거기서 결국 이제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거죠. 아, 사람을 잡아먹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걸 뜻하겠죠. 이 사람이 결국 사오정은 사막에서의 어떤 약탈자, 사막에서의 범죄자였을 거다. 사막을 근거지로. 자,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옆구리에 하늘에서 칼이 날아서 계속 옆구리를 쑤시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서 이제 네가 잘못했으니까. 아.
유리잔 한 잔 깨뜨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중국의 그 왕조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마천의 사계에도 보면 벼슬아치가 아침에 궁궐 조회를 들어갈 때 사람들이 아이고 제발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기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고 그날 저녁에 다시 돌아오면 무사히 살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잔치를 벌렸다잖아요. 왜냐하면 절대 권력자의 어떤 심기 하나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이게 법이라는 게 의미가 없이 바뀌니까 참 힘들잖아요. 지금 이게 사오정이 잔 하나 깨뜨렸다고 심기 건드렸다고 이렇게 지상에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랜마다 묵묵 한번 했다고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칼이 와가지고 또 계속 수술을 한다. 나을만 하면 칼 쑤시고. 네, 그러니까 코카스의 그 뭡니까 그 절벽에 묶인 프로메테우스도 아니고 계속 와서 간 쪼아대는 그런 거죠. 그만큼 이제 권위에 도전하는 권위를 어지럽히고 한 거를 권력에 함부로 도전하면 이렇게 죽어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음모살이 이제 그래 그러면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아무래도 모래에 있는 유사하니까 성을 이제 모래 사자를 따고 네. 깨달으로 깨끗할 정자 이렇게 쓴 거죠. 근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산은 생각할 사자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그리고 네. 정은 깨끗할 정자잖아요. 하여튼 네가 대를 어지럽혔잖아요. 그 전을 깨가지고 막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청소하고 정리정돈해라. 그걸 깨달아라는 의미로 이제 섞기도 했고 네. 또 마음을 정리정돈해라라는 뜻으로도 섞였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사오정은 묵묵히 이제 개성강하게 맨날 부딪히는 게 결국 손오공하고 저팔계가 맨날 싸움한단 말이죠. 계속 툭탁툭탁 거려요. 네. 아무리 첫째 둘째가 많이 싸움하잖아요. 네. 근데 사오정은 묵묵하게 잘 서로 이어주는 역할. 저희가 사오정 하면은 잘 안 들리는 캐릭터잖아요. 네. 요게 그 말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말을 별로 안 하고 조용하게 있고 여기서도 그래요? 예, 묵묵하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딴소리 한다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습니다. 네. 사오정의 캐릭터는 이제 그런 캐릭터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바로 말이죠. 네. 그 말이 사실 용이거든요. 용이 변해서 말로 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용이 아버지의 그 명주 아주 밝게 빛나는 구슬을 잘못 해가지고 깨뜨렸나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옥황상제한테 이제 고소장을 내가지고 공중에 잡혀가지고 이제 처형당할 위기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관음보살이 건져줘가지고 야 너 동쪽에서 스님 한번 오실 때 너가 이제 탈 것이 되어드려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 나라라 슈퍼보드에서는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실 거예요. 네네네. 노란색인가 하여튼 뭐 버스 같은 그죠. 좀만 미니버스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용왕이 여기서 나오는 게 이 용왕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 서유기에 보면 용왕이 남해 북해 용왕도 있고 뭐 각각의 우물에도 용왕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귀한 지역이다 되다 보니까 샘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니까 다 용왕이 숨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 용왕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하면 용의 우두머리, 용의 보스가 아니고 어떤 지역에 봉해진 왕이 용이다 이런 뜻으로 용왕이래요. 그러니까 용족의 우두머리가 용왕이 아니고 용도 말 그대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옥황상제가 옥황상제에 어떻게 보면 관할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들이 손오공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용궁에 가가지고 여의봉하고 다 가지고 가잖아요. 보물을 빼앗아 가니까 그 용왕들이 모여가지고 고소장을 쓸 생각하거든요. 그 옥황상제님께.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용족의 우두머리 우리가 이게 아니라 어떤 지역의 왕으로 봉해지는데 그게 용이더라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용이 우리 볼 때는 용이 되게 힘이 센 거로 나오잖아요. 네. 용이 좀 약해요 여기서는 삼국지에서는. 손오공하고 다 꼼짝 못 하거든요. 서유기에서는. 서유기에서 네, 꼼짝을 못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손오공이 여기서 완전히 뭐 용도를 완전 자기 아래 사람 다루듯이 데리고 놀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민중들하고 이제 전선에 많이 그 결부되어 있으니까 이 용도 아주 급할 때는 인간 말도 하고 자기도 역할을 좀 해요. 특히나 물 같은 거 관련돼서는 자기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큰 역할은 못 하는 걸로 나오죠. 그렇지만 묵묵히 나중에 그 삼장법사를 태우고 했기 때문에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나중에 다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이런 네 캐릭터가 있습니다만 사실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이 비유랄까 이런 것들은 아주 이 뭐 책을 10권에 아주 뭐 무궁무진하게 이런 이야기거리 숨어 있고 저희가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이제 좋습니다. 들어가면서 제가 또 네.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캐릭터까지는 저희가 한번 좀 살펴봤고요. 와, 이제 네. 이제 시작입니다. 전 서유기가 자칫 잘못하면 네. 다시 한번 또 반응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길게 갈 수도 있지 않나. 이거 아닙니다. 네. 하여튼 저희는 그럼 이어지는 2부에서 네. 서유기의 내용 그리고 또 재밌는 뭐 네, 에피소드 네. 정도 한번 저희가 짚어볼 것 같은데요. 네. 네. 2부 혹시 기다리시면서 조금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은요 1kg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네. 잠시 눈 좀 붙이셨다가 저희 2부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1kg 커피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거든요. 네. 맛있는 커피, 또 우리 몸에 좋은 커피, 디카페인도 있습니다. 잠 안 올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1kg 커피와 함께하는 일당백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잠시 쉬었다가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